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더. 사랑으로 커갑니다. 네. 주어는 생략할게요. 네, 사랑이 충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와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하나 또 잔잔한 거 있어서, 들은 거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영적인 얘기 하나 준비해봤고요. 혹시 그 거울 볼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흔히 거울은 현실을 비춘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이 진짜 우리를 비추는 게 맞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니 거울이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비추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들은 사연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얘기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 중에 가명으로 영선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의 언니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가 사연 수집하다가 듣게 된 겁니다. 자, 영선이 언니가,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할게요. 그 언니가 겪은 일이 벌어진 거는 2018년 한 늦가을쯤이었다고 해요. 여름 지나서. 그 당시 영선이 언니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꽤 연식이 된, 그러니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만큼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가 또 가까워서 그런지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오래된 집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거울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옛날 집 가보면 현관 앞이나 방 안에 빌트인처럼 큼지막한 거울 붙어있는 거 좀 아시죠? 그 집도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선이 언니 방에도 오래된 전신 거울이 하나 붙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방을 봤을 땐 그 거울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딱히 월세니까 떼어낼 이유도 없고, 큰 거울 새로 사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놔두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상상도 못했죠. 이게 흔한 서랍장이나 벽에 붙은 장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처음 며칠 동안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냥 일상 그대로 흘러갔어요. 네.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우리 그냥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딱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영선이 언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목 말라서 깨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잠결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때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좀 기분이 이상했대요. 근데 그게 있대요.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느끼는 특유의 어색한 기운이라고 하셨는데, 익숙한 내 방인데 어딘가 낯설고 약간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거울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 방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전신 거울이 보이게끔 배치가 돼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방의 모습이 방 안이 어두운데도 거울 속은 뭔가 희미하게 밝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방 안의 사물들이 마치 우리가 낮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처음엔 잠결이기도 하고 달빛인가 꿈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물 마시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아니 근데 거울 안이 밝다고 느껴질 정도면 뭔가 빛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등골이 싹 했대요. 왜냐면 방 안 커튼은 꽉 닫혀있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럼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울 속은 분명하게 밝았던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눈을 떠서 거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울 속에서 본인 제외하고 아주 작고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언니는 정신이 확 들죠.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실눈 뜨듯이 찡그리고 뚫어져라 봤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 속은 평범한 우리 방 안의 모습? 그때까지는 그래서 헛것을 봤겠거니, 잠결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언니라는 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날 밤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지냈대요.
사실 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상한 거 본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시들물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귀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언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언니는 막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였는데 근데 딱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약간 파스락 소리라고 할까?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비닐 같은 거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주먹 쥐듯이 잡으면은 파스락파스락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방 안에서 분명하게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지만 이게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언니도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결국 다시 눈을 떠가지고 방 안을 둘러봤대요. 근데 방은 뭐 예전처럼 빛이 나는 건 아니었고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청각에 집중을 했는데 소리가 나는 쪽이 어딘가 이렇게 찾으려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이 딱 하나로 좁혀졌어요. 그 전신 거울 쪽이었어요. 또 등골이 싸늘하죠. 왜냐면 거울 쪽에는 당연히 뭐 비닐봉지나 종이나 그런 소리 낼 만한 게 없는데 딱 그냥 벽이랑 전신 거울만 딱 놓여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자꾸 바스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망설이다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확인해보자. 뭐 잠도 다 달아났으니까.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당연히 방 안엔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딱 멈췄어요. 불을 켜니까.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구석구석 천천히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스락거릴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거울 뒤에 뭔가 꼈나 싶어서 거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뒤쪽을 봤대요. 붙은 거를. 이 언니가 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거울 뒤편이 자기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좀 잡아 뗐더니 뒤편 벽지 부분이 살짝 뜯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 뜯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약간 손톱으로 긁어서 우리 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뗄 때 손톱으로 살살 긁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뜯어낸 것처럼 불규칙하게 조금씩 벽지가 뜯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거울 뒤에는 애초에 언니가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전혀 뭐 신경 쓸 리도 없고 딱히 건드릴 이유도 없었고 근데 벽지가 이렇게 조금씩 벗겨져 있었다는 거죠. 언니는 너무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거울을 다시 제자리에 놔두고 방에 불을 끈 채로 다시 누웠대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벽지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잠이 잘 안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언니가 처음으로 이 방에 나 말고 뭔가 있나? 좀 애매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대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 뭐 피곤한 탓, 무슨 탓 이러면서 넘기려고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때 한밤중에 별 그게 없이 그냥 잠이 확 깼다고 해요. 특별히 뭐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잠이 딱 깼대요. 근데 그때 딱 벽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딱 기억난대요. 새벽 2시 50분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몸을 좀 뒤척이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언니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대요. 소리가 뭐였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흐느끼는 게 아니고 되게 작게 그냥 어디선가 멀리서 나는 작은 바람 소리? 휘잉휘잉 이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좀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흑흑흑흑 뭐 이런 소리였대요. 뭐 저는 우는 소리라고만 들어서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점점 우는 소리가 명확하게 커졌다고 해요. 밖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밖이 아니라 방 안 어딘가인 거예요. 또 소리가 머리카락이 쭈뼛 서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일단 움직이지도 못한 채 가만히 누워가지고 소리 출처를 또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눈 감고 집중을 해보니까 소리가 바로 침대 내 발치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고 해요. 언니가 이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대요 일단. 그리고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소리는 안 멈추고 계속 이건 100% 사람 같은 소리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덮고 있는데 소리는 나니까. 근데 또 무슨 위해적 상황이 일어나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주 잠깐 용기를 내서 이불 틈 사이로 살짝 얼굴에 눈만 내밀고 봤대요. 침대 발치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안심하면서 이제 헛것 듣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시선이 자기 의도도 아닌데 우연히 약간 반강제적으로 전신 거울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 동안 방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전신 거울이 있던 구석 쪽은 창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윤곽은 보였다고 해요.
근데 언니가 그 희미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봤대요. 전신 거울에 뭔가 흐릿한 형상이 비친 거예요. 그 전신 거울에 비친 형상은 확실하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처럼 웅크린 채로 흐느끼는 모습이었대요. 흐릿한 모습이긴 했는데 분명한 건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오는 모습이었다고요. 와, 공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근데 딱 그때 그 전신 거울 안에서 웅크리고 흐느끼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언니 쪽을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바라봤다고 해요. 언니 말로는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하고 좀 한편으로는 슬퍼 보인다고도 느꼈대요. 아무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극에 달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대요. 잠든 거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뭐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었대요. 이게 언니가 겪은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언니는 확신을 가졌죠. 이 방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이제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덮고 회피하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는 거. 이 언니는 후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뭘부터 했냐. 아침에 정신 차린 다음부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대요. 우선. 이유는 하나였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왜냐?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좀 반장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진지하게 안 듣고. 그래서 언니 친구들도 처음엔 좀 웃으면서 넘기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언니가 너무 좀 진지하고 되게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계속 말을 하니까 친구들 몇 명이 걱정이 돼서 그날 밤 언니 집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날 밤 언니와 친구들 3명이 방에 모였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방에 들어와서 분위기 풀려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언니의 기분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인지 방 분위기도 밝은 것 같고 언니 자체도 긴장도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이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그리고 보통 뭐 얘기 들어봐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안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밝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자신감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대요. 야, 니들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귀신이냐고. 솔직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지. 근데 나 진짜 혼자 있을 땐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풀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도 뭐 한 자정쯤 지났대요. 친구들도 다들 좀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워가지고 슬슬 자자 얘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딱 그때쯤이었대요. 그 방 안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으시는 분들 아시죠? 시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딱 감이 오실 텐데 네. 뭐냐면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 그게 그냥 추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순간 소름이 쫙 끼칠 만큼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니뿐만 아니라 언니랑 친구들도 그걸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긴장해가지고 얘들아 너네도 춥지?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도 동시에 막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그랬대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분위기 좋게 싸운 거 다 사라지고 싸늘해지면서 긴장감이 확 돌았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다가 방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그 옛날에 들었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칵칵거리는 소리가. 네. 근데 이번에는 방 한쪽 구석에서부터 점점 이동하듯이 가까워지듯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이제는 장난 아니란 걸 깨닫고 이렇게 벙 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그 친구들과 언니 있던 곳으로 가까워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 발치 쪽에서 또다시 멈췄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면서 막 가서 방 불을 켰대요. 그 불을 켜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켠 채로 방을 다 뒤졌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불을 켜도 그 방에 찬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날 친구들이랑 언니는 그냥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 눈만 뜨면서 그냥 분위기 회복도 못하고 새벽을 맞았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언니는 진짜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로 막 더듬거리면서 혹시 이 방에 무슨 일 있었는 거 아니냐 따진 건 아니고 좀 되게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물었대요. 왜냐면 이게 귀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상하게 볼까봐 좀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근데 집주인이 의외로 되게 당황하면서 말을 제대로 안 해주더래요. 그냥 아니고 그런 일 없었고 왜 그러시냐고 되게 방어적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여기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뭐 급한 일 있다는 듯이 뭐 이제 서둘러서 전화를 끊더래요. 이러면 의심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처음에 그 중개해줬던 그 부동산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학생 뭐 그 방 잘 살지 않고 있냐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좀 좋은 분인가 봐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 방에 그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술술 얘기해 주더래. 그때도 바로 나갔고 그 뒤로도 계속 금방금방 나가서 우리가 사실 그 방 잘 안 내줬는데 뭐 집주인이 갑자기 방 또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거였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머리가 좀 띵 하더래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일단 그 방 나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다른 곳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일단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 그 저녁부터였어요. 언니는 임시로 일단 이 집에서는 못 자겠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지내려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현관을 나서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갑자기 현관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약간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그런 느낌인데 가지마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소리에 언니는 진짜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현관문을 확 제끼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굳은 건지 어떤 존재의 힘인 건지 뭐가 됐든 간에 갑자기 문이 끔찍도 안 하더래요.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좀 풀려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막 문 잡고 흔드는데 또 그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느꼈던 그 기운, 차가운 기운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로 확 보니까 그 순간에 현관에서 방 쪽으로 이어지는 약간 복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걷는 길 있죠. 그 네. 방 쪽으로. 그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림자가 가까이 오면서 언니가 숨이 턱 막혀가지고 또 정신이 잃을 것 같더래요. 예? 그렇게 몽롱한 순간에 갑자기 벨소리가 크게 울렸대요.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떨결에 휴대폰을 확 집었대요. 화면 보니까 아까 연락했던 만났던 그 부동산 아저씨였대요. 그래서 막 울먹거리며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좀 급하게 학생 지금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 방에 이상한 일 계속 생긴다고, 이번에도 금방 나갈 것 같다면서 뭐 이거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뭐 보이면 보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나도 가겠다고. 이게 이분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한 게 그분이 무속인도 아닌데 그 목소리 듣자마자 몸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끔찍도 안 된 현관문도 확 열리고. 그래서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뛰어나온 거죠. 나오면서 좀 가자마자 부동산 아저씨도 바로 도착을 하셨고 아저씨도 좀 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언니를 보더니 괜찮냐고, 아무튼 일단 이 근처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차로 막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언니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 방에서 몇 년 전에 혼자 살던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가 안 좋은 선택을 했었다고. 그 뒤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헛것을 보면서 결국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아마 그 남잔지 어떤 존재인지 거기 있는 것 같다. 이제 확신이 되죠. 귀신이구나. 확신이 돼가지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다시는 그 방에 돌아가지 않았고 짐을 빼서 완전히 이사는 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사를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방 계약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남자 손님이 왔었는데 네. 되게 착해 보였고, 근데 뭐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방을 계약해주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방 안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헛것을 보고 난리를 치다가 며칠 안 돼서 다 나갔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요. 그분 얘기 전해들은 걸로 봐서는. 그분 입장에선 그 방을 소개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아무래도 영적인 일이다, 이런 거 미신이니까 뭐 이 학생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말을 끊더니 그 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약간 진지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분위기 딱 잡으면서. 근데 학생, 내가 지금 그 말해야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손님이 학생이랑 되게 비슷한 또래고 학생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다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전화 걸기 전에 그 방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학생한테 연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 내가 전화하기 전에 그 울음소리가 그 전화 너머로도 들렸다고. 근데 너무 슬프게 오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아직도 그 방을 못 떠나고 거기 갇혀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건도 끝나는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없대요. 얘기는 뭐 비슷한 건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아마 외롭게 좀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계속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으로 예. 그렇게 대학생들을 끌어들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사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나중에 듣기로 그 아저씨가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자기도 많이 지쳤는지 그 집을 소개하는 일은 완전히 끊었대요. 이러다 또 사달이 날 것 같다.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 방을 구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조건 뭐 가격이나 위치만 보지 말고,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고 했나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지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를 뭐 저도 아름아름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방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고 그런 얘기지만, 짧은 얘기지만 저는 좀 오늘따라 좀 믿기 힘든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야, 뭐 커버님이야 뭐 저희가 믿고 듣지 않습니까? 아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듣고, 그리고 커버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해놨어요. 뭐 사고 매물인 걸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일본 아니면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그렇죠. 뭐 예. 귀족님들이나 우리들은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채널이니까 귀신 얘기하면 이런 거 너무하다 저런 거 너무하다 하지, 귀신 나왔는데 귀신 나온 거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봐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안타깝지만 뭐 그런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게 또 그런 집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네.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비님, 귀족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어마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자, 오늘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냥 주제만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요. 오늘 뭐 예고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만. 독서실 하겠습니다. 독서실 안 가본 지 한참 됐는데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다며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연식이 있어서 라떼는 그렇지. 이제 독서실이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독서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특히 뭐 학교 근처에 카페나 독서실, 뭐 아니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그 중앙도서관, 뭐 이런 공간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조금은 특이한 곳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 시설도 멀쩡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찾진 않는 그런 독서실이나 카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그런 곳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는 그 제가 인터넷 방송 하던 때 시청자가 제보해준 얘기인데, 가명이죠. 현주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현주는 일단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였어요. 그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 기대도 크고 자기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 기숙사는 보통 경쟁률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주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좀 치열하니까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했대요. 처음 자취를 하게 되면서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해서 사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 새내기니까 대학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현주가 살던 원룸은 그래도 깨끗하고 되게 조용한 편이었긴 한데 문제가 방이 너무 작고 책상이 좁았대요. 그러니까 책 몇 권만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공부하기엔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현주는 주변에서 공부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학교 도서관은 사람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고 카페는 카공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그러던 차에 학교 앞에 좀 골목길 쪽에 작은 독서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독서실이 좀 특이한 게 현주가 살던 원룸에서 한 5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를. 독서실 앞에 딱히 간판도 없고 그냥 작은 그 안내판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나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정도였어요. 뭐라 써 있었냐면 24시간 오픈 깨끗한 시설, 뭐 무료 커피 제공 이렇게 써 있었고 현주는 그 중에서도 무료 커피라는 말에 좀 혹해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했죠. 건물 외관은 꽤 오래된 느낌이 났는데 내부는 의외로 깨끗하고 좀 조용했다고 해요. 그 관리하신 아저씨도 계셨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회원 등록했어요. 가격도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로 만족을 하면서 다녔대요. 자리가 왜냐면 항상 넉넉하게 비어있었고 조용하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기 딱 좋았죠. 독서실 내부는 이랬습니다. 작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방에 4개에서 5개의 책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점 하나는 그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무리 사람이 없는 데라고 해도 좀 몇 명 지나갈 만한데 현주가 다니는 동안에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를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사람이 없는 날이 좀 많았더래요.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좀 조용하고 좋은 거니까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밤에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근데 그날따라 집중 텐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대요, 그날은. 그 현주가 있던 방이 그 독서실의 맨 끝쪽에 위치한 방이었고 평소에도 거의 혼자 썼던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다가 문득 시간이 궁금해져서 시계를 봤더니 와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더랍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괜찮다가 피곤함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가자 하는데 그때 책 정리 주섬주섬 하는데 갑자기 독서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 하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까 관리 아저씨 친절한 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순찰을 도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근데 소리가 점점 현주가 있는 방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현주는 짐을 다 챙기고 문을 열려고 딱 일어서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툭툭툭툭툭 오다가 현주가 있는 그 방 앞에서 딱 멈추더랍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손잡이를 잡고 딱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짝 연 상태에서 보는데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좀 그림자 같은 게 실루엣이 비치는 거예요. 이제 별일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좀 자기만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숨을 죽이고 문 밖에 그림자를 주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그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몸을 숙이면서 들여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온 느낌? 그래서 야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일단 좀 입 틀어막고 좀 몸을 숨겼대요. 손잡이 놓고. 그러면서 좀 약간 멀리서 실눈뜨고 보니까 그림자긴 한데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조명 때문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림자는 그냥 까맣고 형태만 있을 뿐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보다가 다시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터벅터벅 목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조용해졌죠. 그래서 현주는 좀 뭐야 그러면서 한참 숨을 고르고 난 뒤에야 겨우 짐을 챙겨가지고 좀 빠르게 종종걸음으로 독서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독서실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아졌대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까 중간고사라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 임박하니까 다시 학교 도서관이나 카페 뭐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좀 며칠 좀 텀을 두고 쉬다가 다시 그 독서실을 찾았대요. 근데 그날 좀 더 기이한 일을 겪게 됐다고 했는데 다시 독서실 찾은 날은 중간고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험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날 겪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망설이긴 했지만 막상 시험 공부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공간 없어서 딱 거기 찾은 거잖아요. 지금 도착하니까 그날도 역시 내부는 좀 썰렁하게 비어 있었고 관리하신 아저씨는 계시는데 그냥 뭐 늘 그렇듯이 뭐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데 그날은 보니까 친절했었는데
약간 무표정한 느낌으로 심드렁하게 인사를 하셨대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겪었던 그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거 그거 본 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걸 또 그냥 여기 귀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엔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안 물어봤대요. 그리고 귀신을 봤다거나 확실히 뭐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하기도 난감하니까요. 아무튼 그 현주는 평소처럼 독서실 가장 끝방이라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갔대요. 평소에 그 방을 선택한 게 딴 건 아니고 사람들 왕래가 없어서 조용하기도 했고 다른 방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같은 공간 들어오니까 며칠 전 기억이 떠올라서 약간 오싹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애써 무시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뭐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고 그 시험 공부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밤늦게까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또다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고 독서실 내부 쪽으로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냄새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꼭 뭔가 타는 듯한 근데 그 타는 게 뭐 향 타는 냄새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우리 왜 플라스틱이나 그 전기선이 탈 때 그 고무 탄 냄새 같은 그런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가 나면 보통 위험한 거잖아요. 귀신이고 뭐고. 그래서 불이 난 건가 싶어가지고 급하게 짐을 챙겼죠. 상황을 보려고 밖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열고 복도로 나와봤는데 복도는 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점점 진한 쪽으로 킁킁거리면서 복도를 쭉 걸어가 봤는데 냄새는 독서실 안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도 끝에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창고가 뭐냐면 현주가 처음 왔을 때부터 독서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잠겨 있었고 항상 닫혀 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한테 저기 맨 구석이 좋으니까 자기는 그 맨 구석방 써도 되냐 처음에 물어보니까 거기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창고 문틈으로 그 이상한 냄새가 강하게 새어나오는 게 확실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냄새가 좀 위험한 냄새니까 불안해져가지고 관리실로 갔대요.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관리 아저씨?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 텅 비어있고 근데 카운터에 그 작은 모니터로 CCTV 화면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화면이 있으니까 사람도 없고 CCTV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화면 중 하나가 그 창고 앞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면 속에서 그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방금 전에 계단 갔을 때 그 분명히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창고 앞을 지나올 때 문이 꽉 닫혀 있었거든요. 그 틈에서 냄새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근데 그 창고 문틈으로 뭔가 실루엣이 또 서 있는 게 보였대요. 실루엣이긴 한데 분명하게 형체상으로는 이제 뭐 팔다리 있는 그런 사람의 형체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순간 오싹해서 온몸이 딱 굳는 느낌이 들으면서 꼼짝을 못하고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CCTV 화면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를 뻔했죠. 화면에 비친 얼굴은 사람 얼굴이 맞긴 한데 지난번에 본 건 얼굴이 안 보였다고 했고 근데 너무 창백하고 무표정해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인가? 인형 이런 건가? 그러면서 얼어붙어서 있는데 그때 독서실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보니까 관리 아저씨가 외부에 어디 나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현주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관리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막 말을 했대요. 아저씨 저기 CCTV에 누가 있다고. 아니 창고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요? 막 그랬더니 아저씨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더래요. 신기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창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잠겨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주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봤는데 아저씨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CCTV 화면 앞으로 데려갔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없고 창고 문은 다시 닫힌 건지 아무튼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친절한 모습이 아예 아닌 채로 이제는 귀찮은 듯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계신데 다 착각이고 좀 이런 것 좀 얘기하지 말라고 공부하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하라고. 그래서 현주는 아저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원래 이러실 분이 아닌데 창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날따라 퉁명스러웠고 그래서 그날은 그대로 짐을 챙겨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창백한 얼굴이 약간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좀 섬뜩했어가지고 떠올라서 잠을 좀 설치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도대체 그 독서실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거 독서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현주는 그 이상한 일들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CCTV에 나온 얼굴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계속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독서실 찾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이 친구가 좀 궁금한 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이에요. 저한테 뭐 물어볼 때도 계속 물어보고 특히 또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치기엔 또 강렬하죠. 그래서 깊이 알아봐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독서실 이름을 검색하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든가 게시판이나 뭐 이런 지역 카페 같은 거 뒤지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서실 이름으로는 딱히 괄목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나오진 않았고 그 독서실이 있는 건물의 주소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조금씩 싶은 얘기들이 몇 개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엔 그냥 막연한 소문이나 약간 카더라 뭐 이런 수준의 글들이었는데 내용들은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찾은 글들 중에 몇 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 건물에 독서실이 아니라 학원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한 남자 강사가 학생들과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특히 좀 여학생에게 그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해요. 그게 좀 심해가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고 결국에는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영업도 안 좋고 그래서 학원이 문을 닫게 됐다 뭐 그런 골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데 그 학원이 문을 닫은 직후에 그 남자 강사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하게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막 조사하고 신고하고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실종된 채로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서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봤던 창백한 얼굴이 그 강사는 아닐까? 막연하죠.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독서실에서 봤던 남자 얼굴도 자기가 상상했던 강사의 이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무표정하고 창백한 느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몇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업종도 바뀐 그곳에서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한 건 독서실 관리 아저씨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독서실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독서실 말고 전에 다른 뭐 학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미묘하게 굳어진 거예요. 침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 건 없었다고. 진짜로 이거 뭐 그런 뭐 이상한 가십거리 같은 소리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학생분은 공부하러 왔으니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약간 말을 저는 지금 뭐 나름 이렇게 조리 있게 문장화 시켰지만 그게 어버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독서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약간 무서워지기도 했대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독서실을 자주 이용했던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변 학교 친구들한테 해서 조금 아름아름 물어봤대요. 그러다가 그 현주 어머니가 또 계신데 동네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고가 있으시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같은 연배의 지인이죠.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현주가 얻기는 힘든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일치하는 내용은 뭐냐면 똑같이 학원에 하던 데였고 또 남자 강사가 이상했었고 결국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교차 검증이 되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경비 아저씨 말은 틀렸다는 거. 근데 그 확실은 해줬는데 문제는 알겠다. 여기까지 알겠다고. 근데 그 실종됐던 남자 강사가 왜 지금 독서실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냐 그거였죠. 그게 뭐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뭐 진짜로 귀신이든 간에.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서 독서실을 조금 자제했고 가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쯤 되니까 많이 두려운데 이거를 그만 파야 되나. 근데 너무 궁금해. 그러다가 주변 친구의 조언을 좀 듣게 됐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이거 자꾸 신경 쓰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네 성격도 내가 잘 알고 이럴 땐 그냥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속 시원하겠다. 별건 아닌 조언이지만 약간 친구의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뭘 했냐. 근데 혼자 하긴 좀 무서우니까 그 친구 보고 야 그러면 니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독서실 주변을 밤에 몰래 살펴보기로 했대요. 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고 어려우니까 밤 늦은 시간에 몰래 둘이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11시쯤 만났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친구랑 독서실 근처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사람이 좀 없는 곳이었으니까 밤 되니까 사람이 더 없었고 주변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아서 거리가 완전히 적막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창문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내부에 뭐 이상한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엿보기로 했어요. 그 독서실은 건물의 2층과 3층을 쓰고 있었는데 건물 뒤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이 있어가지고 접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숨죽이고 그렇게 창문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뭐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서 3층 구석에 있는 창문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걸 목격하게 돼요.
창문 안쪽으로 독서실 내부가 보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희미한 비상구 불빛 정도만 보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 안쪽 창문 옆으로 어둠 속에서 뭔가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처음엔 착시인가 싶었는데 네. 아니야.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사람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두운 독서실 안에서 천천히 좀 빠르지 않는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라서 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이 그 CCTV 봤던 그 남자 얼굴과 똑같았다고 했거든요. 친구한테 이제 조용히 손짓하면서 그 창문 안쪽을 가리켰는데 친구도 바로 향초를 봤대요. 그러니까 또 두 명이서 본 거니까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형체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현주랑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내는 상태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짓는 것처럼 예? 목소리를 슬쩍 올리면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비명도 못 지르고 막 점점 창문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희미한 불빛 같은 게 이제 좀 비쳤는데 좀 되게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창백하다는 거는 이제 좀 얼굴이 좀 하얗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완전 그냥 사람 피부가 맞나 싶은 느낌의 눈동자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동자가 흰자는 아닌데 약간 그 흰색인데 회색빛 탁한 눈동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이제 끼룩끼룩 기울이면서 창문에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대요. 그래서 현주가 정신을 좀 차리려고 이대로 있으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친구 손 잡고 정신없이 나왔대요 그냥. 그래서 막 이제 숨이 폐가 튀어나오게 막 뛰어가지고 큰 길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겨우 멈추고 안 되겠다. 이 독서실을 뭐 비밀이고 뭐고 파헤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라서 일부러라도 이 얘기를 꺼내지 말자.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사람 얼굴은 생각이 나고, 그렇게 며칠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찝찝하고 생각이 나고 인젠 트라우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낼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며칠 후에 이제 다시 그 독서실 주변으로 가서 네. 낮 시간에 건물 상가들 돌면서 뭐 경찰로 지금 탐문 수사 뭐 이런 거 하듯이 좀 열정이 대단한데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독서실에서 계속 그 움직이는 형체를 봤으니까 무슨 사연 좀 소문 나지 않았을까? 근데 먼저 상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별다른 얘기는 처음에 안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손님 없어서 문 닫은 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그 건물 옆에 어떤 분식집 하나를 그냥 우연히 들어갔죠. 이제 여러 군데를 돌다가.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떡볶이 하나 시키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셨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대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냐, 독서실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에,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상한 거 봤다고, 신경 쓰여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얘기를 꺼내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사실 예전에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 학원은. 근데 어느 날부턴가 뭐 사람들이 줄고 폐업을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건물에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강사가 실종된 이후에 폐업에 가는 과정이죠.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학원 화장실에서 혼자 어느 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구급차가 와서 보니까 숨을 거두었다. 정확한 사인은 이제 심장마비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강사가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 좋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밤에 불이 깜빡이거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뭐 비상벨 같은 게 울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희미한 형체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학원에 사람이 줄었고 그 남자 강사 사건도 있었고 아무도 결국에는 학원을 찾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골자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업종이 바뀌어서 새로운 곳이 왔지만 그 죽은 사람이 아직도 그 건물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나도 밤에는 이 근처에 잘 안 가.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실종된 거랑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누구를 찾는 듯이 계속 서성이더라, 독서실에.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독서실 당연히 안 갔고, 그래서 독서실은 지금도 뭐 영업은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목격담 얘기도 에타 같은 데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좀 희한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오늘 얘기가 제가 들으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했던 게 강사에 대한 얘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강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폐업을 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강사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일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은 특별한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 전 이게 너무 파편된 여러 가지 단서들인데 네. 이게 뭐 얘기를 더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은 그렇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열린 결말 느낌이죠. 결말이라든가 원인 같은 거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에 열린 결말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푸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푸딩님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푸딩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이크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오,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제가 일부러 지금 수업 마치고 네네네. 연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이거 또 네.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근데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또 이제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혼자 계세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는 네네네. 좀 방이 많은 스튜디오라서 다른 분들이 그래도 지금 연주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덜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혹여라도 원래 사투리를 쓰신다면 그냥 편하게 네. 쓰셔도 돼요. 진짜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듯이. 그럼 최대한 네네. 원래 친구한테 말하듯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님 이래도 되니까. 네. 네,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연습실,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푸딩이죠. 네, 제가 일단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사실 필요가 없고 방음이 잘 되고 그리고 피아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튜디오 방을 빌리고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가 시간별로 대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월 대여가 있어요. 이제 월 대여로 들어가면 한 달 동안 그 방은 좀 원룸처럼 오롯이 제 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제약도 없고 가격도 시간제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월 대여를 구하고 있었죠. 그런 데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음악 스튜디오랑 그런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랑은 또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음악 스튜디오를 빌리기 위해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라서 제가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쁘고 좋은 스튜디오가 널렸지만 그런 방보다는 최대한 좀 저렴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제 눈에 띄던 방 하나가 있었는데 다행히 거리도 집이랑 너무 가깝고 내부도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다른 곳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깨끗하고 가깝고 싸니까 당연히 여기다 싶어가지고 신봤다 하면서 건물 주인분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날 방을 바로 보러 오셔도 된다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주소로 막 기대를 하면서 걸어갔죠. 근데 사실 얼마나 설렐 거예요. 드디어 내 사업장이 생긴다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막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갔는데 그 보내주신 주소 앞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일단 건물이 외관이 진짜 이상했어요. 네. 어떻게 이상했냐면 겉에가 낡은 빨간색 건물이었는데 빨간 건물에 빨간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건지 건물 밖에 막 쓰레기도 좀 많고 죽은 벌레들도 막 있고 도저히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 그 컨디션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가 아닌가 보다. 건물주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예? 도착을 했는데 혹시 건물이 어딘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빨간색 건물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스튜디오가 4층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또 걸어갈 때마다 원래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도 안 켜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두침침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다른 곳보다 돈이 훨씬 저렴하니까 참고 일단 올라가 보자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 스튜디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부가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더 잘 돼 있네 싶었는데 그 스튜디오 구조가 다른 곳이랑 좀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넓지가 않았고요. 입구에 그냥 딱 우리가 현관문에 서면 일자 복도가 쭉 이어져 있고 양 옆에 방들이 있고 그래서 방은 총 6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방이 어딘가요 하니까 4번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방을 봤는데 아까 무섭던 외관이 진짜 다 잊혀질 만큼 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뭐 홀리듯이 사장님 저 그냥 이 방 바로 계약할게요 해가지고 흔쾌히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수업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뭐 딱히 큰 탈 없이 수업을 잘 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인데 제가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학생 모집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이용 방법을 조금 간단히만 알려드리자면 학생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올리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나 위치를 보고 견적들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학생이 그 견적 보낸 선생님들의 스펙이나 위치, 리뷰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골라서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플랫폼에서 알림이 딱 뜨더라고요, 저한테. 내용이 언제 상담 가능한가요? 였어요. 뭐 저는 어쨌든 수업 전에 방문 상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집도 근처였으니까 사실 뭐 늦은 시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편하실 때 오시라 그랬더니 혹시 밤 9시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하고 네. 그 날짜를 잡고 그 날짜가 되고 그분을 뵙기로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학생을. 그리고 마침 딱 정각 9시가 되니까 밖에서 스튜디오 입구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가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 신발장 쪽으로 딱 갔는데 한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건 머리가 되게 기셨어요. 길고 그리고 약간 그 곱슬기가 있는 머리였는데 되게 뭔가 흠뻑 젖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밖에 비가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몸은 안 젖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덜 말리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한 번씩 여자분들은 또 늦거나 하면은 좀 머리 덜 말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인상착의도 정말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빨간색 긴 체크 남방 있잖아요. 그 남방에 안에는 검정 색깔 티 그리고 밑에는 청바지인데 반바지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반바지다 보니까 다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사실 저도 좀 마르고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마르다 못해서 뼈대만 남아있는 미라처럼 마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피부 색깔이 핏기가 없이 되게 창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어디 아프신 거 아니겠지라는 걱정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쨌든 그분을 안내해서 제가 있는 방으로 오게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왔으니 또 자기소개를 해야 해서 누구누구고 뭐 이런 경력이 있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 말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대답을 웃으시는 거예요.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대답을 옳게 안 하고 뭔가 좀 말끝을 흐리듯이 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듣겠고 그래서 뭐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을 거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향이 좀 내향적인 분들은 또 처음 뵙는 분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고 하니까 또 조용히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수업할 거고 하면서 저만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분은 수업을 하실 의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첫 수업은 언제로 진행할까요? 하고 날짜도 같이 잡고 그리고 어쨌든 선결제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입금을 하시거나 뭐 카드 결제나 편하신 대로 결제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체까지 저한테 해주시고 또 어쨌든 이체를 하면 저한테 알림이 오죠. 그래서 알림까지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요 시간 뵙겠다 하고 그렇게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신규 학생분의 첫 수업 날이 왔다 보니까 제가 원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몇 시 첫 수업입니다. 뭐 늦지 않게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연락처를 찾는데 그런데 없어요. 뭐야? 연락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번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혼자 말하느라 좀 진을 뺐잖아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장을 못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처음 대화를 했던 그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플랫폼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탈퇴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를 탈퇴할 수는 있으나 탈퇴를 해도 그 대화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내용은 그대로 있고 탈퇴한 회원입니다라고 떠요. 근데 저랑 그 대화한 내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계좌 이체를 받았죠. 예? 그 눈으로 그때 알림도 받죠. 그래서 그 뱅크 앱에 들어가서 또 그날 날짜를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또 날짜를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달을 전체를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말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이니 내 휴대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서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그 약속한 시간 9시가 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섬뜩해진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건 진짜로 안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럼 내가 봤던 사람은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그 건물 관리인이나 주인분한테 CCTV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해라. 너가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인사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네. 그 건물 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분이 또 되게 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CCTV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혹시 뭐 도난 당하셨냐고. 왜냐면 뭐 어쨌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좀 일이 있는데 확인할 게 꼭 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그 CCTV 몇 월 며칠 몇 시인 거 알려드리고 그 CCTV를 확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둘이 같이 CCTV를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딱 정각 9시 딱 되자마자 제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는 허공에 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앞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고 뭔가 말을 막 하더니 제 방으로 가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제가 소름이 갑자기 끼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뻥 졌죠. 아니 뭐지? 뭐가 홀린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 같이 보던 관리자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관리자분이 저를 이렇게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젖은 머리 여자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시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니까 사실은 하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보컬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시대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시간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미쳤네 이거. 예.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와서 제가 되게 그 어떤 여성분 수업을 하기로 하고 왔었는데 없어지셨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없어졌다. 그래서 CCTV를 또 보여달라. 이런 얘기가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관리자분이 되게 막 소름 끼친다면서 어떻게 시간도 똑같이 9시고 둘이 보신 분도 똑같냐. 자기는 처음에 제 전에 선생님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호공에 대고 그분도 인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일단은 집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들어갈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의 보증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뭐 거기 내부에 피아노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데 그 돈도 몇십만 원은 해요. 네. 크진 않지만.
근데 그분께 제가 바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저 나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하면서 예.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로 옮긴 상태인데 그때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제가 스튜디오로 옮기니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옮기시고 예. 그래서 좀 친한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또 개인적인 연락으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 나 이런 일 사실, 때문에. 갔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뭐 귀신을 보시거나 그러신 분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귀신을 막 이렇게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사실은 집안에 무당이 있으세요. 예전에? 네네. 고모가 무당을 좀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예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감각,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예지몽을 좀 잘 꾸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술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음악이 사실 또 귀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또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춤과 음악이 있는 곳엔 항상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말고도 더 거슬러 가서 더 무서운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사실 딱 지금 이야기하기 좋은 타이밍인 게 이것도 스튜디오 관련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요 보컬 트레이너 사업을 하기 전에 제 개인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했던 방인데 거기는 지하였고요.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기에는 방이 너무 넓은 그냥 다른 방이 없고 그냥 지하실이었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를 쓰시던 분이 원래 미술 같은 걸 하시던 분이셨대요. 네. 그래서 미술 작품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좀 전시해 놓고 하는 그런 약간 창고처럼 쓰는 방이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나가야 된다 하면서 되게 싸게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렇게 넓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음악 작업도 좀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를 짐을 어쨌든 넣어야 되잖아요. 예. 거긴 어쨌든 제 컴퓨터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짐을 옮기는데 천장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부적이 천장에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또 잘 느끼기도 하고 그냥 부적을 조금 꺼림직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게 무슨 부적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붙어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짐을 다 옮겨놓고 부적을 그러면 안 됐는데 귀족 여러분들은 함부로 부적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천장이 좀 높았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갖다 대고 올라가서 제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부적을 탁 빼버렸어요. 그런데 부적이 이렇게 찢겨서 어쨌든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둘째고 어쨌든 이사를 했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제가 작곡도 하거든요. 오, 예. 근데 작곡을 하면 미디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마스터 건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아노처럼 치면은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갑자기 제 피아노가 저절로 눌러지더라고요, 피아노가. 그래서 기계 오류겠거니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업을 하던 게 가이드 녹음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일단은 선을 빼놓고 소리 안 나게 그리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나서 우리가 소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는데 꽤 깨끗하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되게 좋다. 공간감 때문인지 녹음이 되게 잘 된다 하면서 그날 정말 필이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녹음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 완성을 하고 어쨌든 가이드 본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같이 일하던 분한테 그 파일을 전송을 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전송을 드리고 이제 전 집으로 갔죠. 근데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제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응급실도 갔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뭐 CT도 찍고 뭐도 하고 했는데 진짜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뭐 열이 나면 연중 수치가 좀 높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정상이시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지? 했는데 이사하면서 몸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도 이게 열은 떨어져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날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아픈 몸을 이끌고 연습실로 갔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날도 좀 작업 좀 하려고 하는데 그 PC 카톡을 우리가 연동을 좀 해놓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톡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님 파일 받은 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파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됐냐 하니까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녹음할 때 뭐 누구 같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날 혼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저 무조건 혼자였고 아무도 없다. 여기 지하실이라서 소리 뭐 외부에서 들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니 어떤 여자분이 자꾸 척탁척탁 거린다는 거예요. 파일에서. 아닌데 내가 들었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왜냐면 저도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 그 파일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알겠다 해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음량을 최대로 키워서 들어봤는데 진짜 어떤 여자분들이 한 명도 아니야. 2-3명쯤 되는 분들이 꼴 좋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하는데 전 이제 아플 텐데 막 이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저도 계속 유추를 했죠 그 단어를. 근데 저 이제 아플 텐데 키키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또 너무 섬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피아노가 자동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냥 딩 이런 소리. 네. 와 갑자기 또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갑자기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급하게 나와가지고 밖에서 가쁜 숨 몰아쉬면서 어떡하지 막 속도 너무 울렁거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갔고 그리고 나선 도저히 제가 거길 또 갈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안 갔어요. 사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일이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또 나가기에는 너무 민폐잖아요. 네. 그래서 11개월을 가지 않고 돈을 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가기가 너무 무섭고 가기만 하면 1시간 이상은 못 버텨요 거기는. 몸이 일단 너무 아프고 눈도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조금이라도 오래 있으면 고열을 시달리면서 아프고요 그날. 그리고 거기가 또 화장실이 바깥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지하다 네. 보니까. 근데 그 화장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이 위에 네모나게 조그맣게 문이 불투명한 게 있었어요. 유리? 그 화장실.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손을 씻는데 뒤에 어떤 약간 시꺼무리한 형체가 있길래 누구지 싶어서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약간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치. 그냥 예. 그 아까운 돈을 내면서.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연습실을 안 가기 시작하고 한 달 뒤쯤부터 정말 건강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게 연습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적을 함부로 떼서 그렇지. 생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썰이었습니다. 함부로 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또 영적인 걸 느끼고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술하시는 맞아요. 분들 중에서. 맞아요. 좀 그런 거를 아예 믿지는 않되 조심할 건 조심하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찝찝하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부적이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예. 왠지 모르겠지만 입구 온 사방에 부적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도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집 주인분의 그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순 없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것도 떼고 싶었는데 또 괜히 그랬다가 또 그럴까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잠깐 아팠던 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뭔가 안 당했던 게.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무당집도 잘 안 가요. 근데 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잖아요.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너무 애매해.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아예 안 믿든가 아예 완전 맹신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니까 네네네. 이 중간이 없어요. 아예 안 믿을 거면 안 믿어버리고 믿을 거면 완전히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과는 일단 거리를 둬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요 앞에 두 이야기를 하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러니까 정말. 한번 내가 주인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주인이 됐는데 아니 평균 주변 시세가 있는데 그거보다 싸게 내놓는다는 것은 무언가 급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푸딩님께서 이야기를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몇 번 소리를 질렀어요. 특히 제가.
감사합니다. 야, 너무 긴장했었는데. 그 상상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푸딩님이 또 못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푸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푸딩님이 해주실 아주 무섭고 또 소름이 쫙쫙 끼치는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푸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푸딩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푸딩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도 제가 사실 좀 현재 진행형이고 네.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다뤘는데 네. 혹시 자장가 엄마가 섬그늘에를 아시나요? 알죠. 엄마. 네, 섬집 아기가 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섬집 아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끼리십니다. 푸딩이에요. 저는 보컬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도 역시 예술고를 가려고 했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사실 예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 하고 밀어줄 부모님은 사실 몇 없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런 안정적인 루트가 있는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똑박인 경우가 많다 보니 네.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반대하는 분위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또 물론 위에 이유도 있지만 어머님 아시는 분께서 제가 16살 때부터 20살까지는 귀문이 좀 많이 열려있는 시기라서 위치가 뭐 어디 쪽, 뭐 음기가 강한 쪽 이런 데는 가지 말고 라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딱 음기가 강한 쪽이었어요. 주변에 보살집, 무당집 이런 게 좀 많고 그래서 뭐 안 된다는데 계속 조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 끝에 나온 해답은 학교는 인문계를 다니고 대신 야자를 하지 않고 보컬 학원을 다니라는 게 어머니와 저의 합의였어요. 그렇게 저는 인문계를 가게 되었고 야자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인문계를 다니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전공이 다를 뿐인데 야자를 하지 않고 노래를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공부하지 않고 노는 아이처럼 비춰졌었나 봐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반에 물을 흐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근 차별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제가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그냥 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서 갔죠. 근데 우리 기종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가끔 한 교실을 학교에서 정신감정 테스트 같은 걸 했었어요. 정신감정 테스트? 네네, 설문지를 주고 문답을 하면 뭐 한 달 있다가 제 정신이 건강한지 우울한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단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느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데 그게 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호출되셨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대화 끝에 현재 땡땡이가 문제가 되는 건 학원 문제인 걸로 판결이 나서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예술고등학교로 혹시 전학 가는 걸 고려해보면 어떠냐고 대신 예고기 때문에 가려는 전공에 맞춰서 편입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하셨고 엄마와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편입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 승낙을 하셨죠. 그리고 편입시험의 결과는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곳에 제가 다니는 걸 뭐 그닥 반가워하진 않으셨지만 합격을 했으니 그렇게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여름방학이 지나서 편입을 하게 되었고 앞자리 학생이 노래를 부르면 뒷자리 학생이 기타를 치는 정말 유튜브로만 보던 그런 생활이었어요. 다 다재다능한 친구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이상한 게 그 학교에 몇 가지 중요한 규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교실에 남아있지 말 것. 두 번째는 다른 과 선배에게는 인사하지 말 것.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칙들 아래 잘 지켜가며 저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겨울이 좀 다가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주에 한 번씩 각자 전공에 맞춰서 방과 후에 1대1 레슨을 하게 돼요. 레슨을 하는 시간은 제가 정할 수가 없고 랜덤인데 이게 제일 늦게까지는 한 8시 반까지 레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필 제가 그 마지막 타임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학교가 뭐 그때 당시 마친다 하면은 뭐 3시쯤 됐었으니까 예. 못해도 5시간은 남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늦은 시간에 레슨 있으면 집에 있다가 다시 학교를 오거나 아니면 또 저희 학교가 번화가 근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놀다가 오거나 했어요. 근데 저는 집거리도 상당히 멀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학교를 가서 붙어 다니던 제 같은 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남자친구를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돌비랑은 아무래도 커플이다 보니까 자신이 레슨이 없어도 한 명이라도 레슨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함께 하교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레슨이 저녁에 있으니 돌비가 함께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항상 저희가 즐겨가던 근처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놀아야 하는데 그날따라 진짜 뭔가 엄청 밖에서 놀기가 귀찮은 날? 몸이 무겁다라고 해야 될지 네. 그날이 진짜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비한테 야 오늘은 반에서 그냥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비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있고 싶다는데 그래서 뭐 그러지 뭐 하고 쿨하게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레슨 시간까지 5시간가량 남아있었기 때문에 반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유튜브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빠져있던 게임 방송이 있었는데 하필 또 공포 게임 방송이긴 했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대며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해가 져갈 무렵 갑자기 돌비가 아 맞다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으니까 나 내일 준비물 있는데 깜빡했다 하면서 준비물을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돌비가 정말 항상 늦잠을 자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분명 살 시간이 없을 거라면서 지금 자기랑 좀 같이 나갔다 오면 안 돼? 하고 물어보는데 아까 말했듯 저는 그날따라 정말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갔다 왔나? 라고 했죠. 예. 그렇게 친구는 투덜투덜거리면서 혼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심심한데 뭐 하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그런데 앞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뭐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예고고 음악하는 반이다 보니까 피아노가 한 대 좀 좋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를 했죠. 아니 근데 분명 시작할 때는 혼자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옆반에서 저랑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반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있었고 저희 반은 5반, 피아노를 따라치는 반은 4반이더라고요. 그런데 4반이 국악과예요. 저희 과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나름 과끼리 기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괜히 저도 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부러 곡을 막 좀 어려운 걸로 바꿔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잘 치지? 약간 좀 국악가인데 왜 저렇게 잘 따라하지 싶을 정도로 옆반 친구가 제 노래를 듣더니 정말 또 똑같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피아노 영화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거의 그 정도로 서로 정말 치열하게 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 배틀이네. 네. 근데 어느새 똘비가 문구점을 갔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만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똘비를 바라봤어요. 근데 똘비가 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좀 빤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옆반에 국악가가 우리한테 도전장 내밀었다. 자꾸 나를 따라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똘비가 무슨 소리냐면서 나 방금 4반 쪽으로 걸어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던데?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우리 반에서 2명이 치는 것처럼 들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계속 좀 높은 음으로 치고 있었고 저를 따라치는 친구는 저랑 반대로 낮은 음으로 따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이 서로 안 겹쳤던 거죠.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니 진짜 역시 음악하는 곳에는 귀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약간 그런 거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약간 직감했을 때 그 기분? 예.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고 그리고 공기가 뼈가 시릴 만큼 갑자기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돌비도 그걸 느낀 건지 굉장히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약간 좀 멀리서 누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정각이었어요. 저랑 돌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짜고 친 것처럼 서로 교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왜냐면 교칙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그 오후 6시 이후에는 교실에 절대 남아있지 말 것. 선생님이 순찰을 도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실 문이 그 당시에 진짜 특이하게 원래 교실이 대부분 옆으로 여는 문이죠. 근데 저희는 동그란 문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열지 않고 그냥 문을 돌려서 여는 형태였는데 그게 입구 쪽 뒤쪽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안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밖에서는 열쇠로 여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돌비가 이렇게 막 기어가지고 숨죽여서 안에서 문을 모두 돌려 잠그고 저희는 계속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서 숨을 죽였어요. 그 흥얼거리던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여자인지 조용한 복도에는 누가 이렇게 걷거나 흥얼거리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두굽 소리도 좀 울려 퍼지고 1번부터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보면서 저희가 있는 방까지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구두 소리와 흥얼거림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성 그늘에 굴 타러 가면 그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흥얼거림의 노래를 듣자마자 정말 얼굴에 땀이 미친 듯이 범벅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반 쪽으로 점점 다가왔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그 섬그늘의 자장가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그렇게 두 눈을 지끈 감고 얼른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라는 그 소리만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는데 10초, 20초, 40초, 1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왜인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고요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돌비랑 저랑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정말 미친 듯이 반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학교 밖까지 뛰어가지고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로 거의 쫓기듯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릴 수 있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죽을 뻔한 공포에 살아남으면 온몸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 아세요? 그때 저랑 돌비가 딱 그런 기분이었는데 거의 뭐 그렇게 헐떡이는 숨을 조금 내쉬면서 좀 열심히 뛰었고 너무 긴장했으니까 카페에서 늘 먹던 좀 초코라떼 이런 거 좀 시키고 자리에 앉았죠. 돌비는 선생님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장가가 저한테 나름 사연이 있는 노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5살 때로 잠시 시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6살 때까지는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자장가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그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죠. 애들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엄마가 또 제가 딸이고 하니까 늘 그냥 가사로 안 불러주시고 개사까지 막 해주면서 반복해서 제가 잠들 때까지 불러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엄마가 자야 될 시간이라고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침대에 이렇게 정면으로 누워있고 엄마는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제 배를 이렇게 좀 살살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평소에 불러주던 그런 자장가랑 좀 다르게 이상하게 엄마가 그날따라 섬 그늘의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뭔가 평소랑 다른 노래를 불러주니까 저는 바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장소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고 노래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한 중간쯤에 바다가 들려주는 이쯤 갔을 때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제 시야 바로 정면에 제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약간 역광 때문에 뭔가 바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가 반 정도 형체가 약간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도 계속 바라보면은 형체가 더 또렷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구두를 신고 몸을 약간 반쯤 내놓고 반쪽 눈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파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불러주는 그 섬집 아기 자장가에 맞춰서 마치 립싱크를 하듯이 웃으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 그 후에는 왜 그러냐는 엄마의 질문에 제발 그 노래 부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약간 그 노래가 아니면 다른 자장가를 부르면은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일단 제 아기 때 사연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17살 때로 돌아와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너무 찝찝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너무 선명했던 기억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었다면 저희 반 앞에 오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떠나는 소리가 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멈춘 이후로는 구두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아, 혹시 우리 반 앞에 그 이동하는 소리 들었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가는 소리를 못 들었다 하면서 되게 막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분명 저희가 그렇게 뛰쳐나왔을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근데 니 아까 그 선생님 오실 때 흥얼거리는 소리 들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그 자장가 있잖아, 그 섬지박이 그거 부르면서 오셨잖아, 엄마가 섬그늘 해 하니까 엥?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똘비는 그런 노래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레슨 받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게 되고요. 일단 고등학생 때 스토리 여기까지인데, 근데 우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사건이 있는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같은 꿈을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게 돼요. 5살 때 겪었던 그 일이 꿈에서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17살 때 한 번, 그리고 20살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이렇게 꿨는데, 솔직히 그 일반 악몽이 본인한테 좀 뭐랄까 충격받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피곤하고 하면 좀 비슷한 양상으로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는 그 꿈에 제가 그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 그 섬지박이 소리가 들리면서 17살 땐 얼굴을 반쯤 내놓고 있고 20살 땐 얼굴 전체를 내놓고 있고, 그렇게 지금은 좀 더 가까이 와서 지금은 형태가 완전 다 보일 만큼 가까이서 그 입을 뻐끔뻐끔뻐끔하고 있어요, 립싱크로. 그래서 이게 우연인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도 좀 한 번 꿔서 지금 3번째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싶긴 한데, 근데 꿀 때마다 자꾸 립싱크를 하는 여자가 형태가 자꾸 선명하고 가까이 오니까 살짝 더 가까이 오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 그때 엄마 말대로 16살이랑 20살 때는 조금 기문관살이 많이 열려있는 시기라서 예. 좀 더 가는 장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잘 들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와, 아니 아까 그 노래도 불러주시는데 그 노래가 원래 되게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인정되는 노래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지만 이 노래만큼은 듣기도 힘들어하고 부르기도 조금 힘들어해서 아까 부르는데도 막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듣기도 싫은 노래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기종 여러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그렇고 워낙 무당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신줄이 센 편인데 점집을 가도 될까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후딩님께서 점집을 갔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갔어요. 근데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날 확률이 몇이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조금 걱정이어서. 네, 그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도움을 줄 무당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무당들이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로 현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괜히 이제 엄한 데 갔다가 네, 맞아요. 괜히 붙어서 오고 하면은 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꿈을 꾸고 사실 점집을 알아봤었는데 네. 뭔가 좀 그런 얘기들을 저번에 또 여기서 방송할 때 듣기도 했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가진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혹시나 더 가까워질까봐 조금 두렵기는 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 아닌 이상은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진짜 뭐 모든 사회생활 단절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뭐 극단적인 선택 몇 번씩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귀신에 관련돼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한번 또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조금 만약에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정말 한번 좀 소개를 제대로 받아서 방문을 그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네. 좀 본인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너무 네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오늘 푸딩님께서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푸딩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섬집 아기 이야기였는데 이 노래가 그쵸, 원래 공포로 가면 공포에 너무나 맞는 노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자장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노래기도 한데 오늘 푸딩님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또 들어보니까 더 섬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